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1심 선고 결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면 그 유죄 판결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에 따라서 또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이걸 어제 저희도 짚어봤고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 짚어봤던 내용이지만 오늘 1심 선고가 나는 만큼 강전혜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유죄, 100만 원이 안 나오면 90만 원이 나오면 무죄라고 생각하셔도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일단은 이재명 개인으로 하면은요.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의원직 자체도 박탈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43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당 차원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0만 원이 나오지 않게 되면 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어떠한 전가로서 하나가 남게 되겠지만 실상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거나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실상 총공세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오늘 나올 시에는 두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볼 땐 의원직, 피선거권 모두 박탈됩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아진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오늘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비용 434억 원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반환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형량에 따라서 민주당도 큰 지출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참 얄밉죠. 나머지 불러갖고 죽게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법까지 가야 돼서 판단할 문제이지. 네. 그리고 이것이 대법까지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네.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낼 것이야 문제는 법리적으로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이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선거비용 반환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집중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네, 이거는 이제 이론의 여지는 없는 거는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대법원까지 해서 확정이 돼버리면 이거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에 어떤 조치로 이걸 나중에 좀 반환이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거를 입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지금 뭐 국회 의석 분포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입법 시도를 한다고 해서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게 가압류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어떻게 날 거냐, 이게 결국에 중요한 문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가지고 수백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후보 시절에 부산저축은행이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현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멈추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공소시효가 남아서 그걸로 기소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 당선 무효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국민의힘도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올 수는 있다고 해도 과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 피선거권이 아예 박탈당하고 한 정당에 수백억 원의 자금이 반환돼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당의 문제든 간에 이게 과연 온당한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 밖의 일각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도 같이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지 남의 당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즐길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희 변호사님, 방금 이 김수민 평론가가 하신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과거에 재벌들에 대한 네. 선고를 내릴 때도 우리 국민들이 그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겁니다. 국가 경제 또는 사회에 끼칠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형량이 좀 낮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봐왔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게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경우, 방금 그랬잖아요. 지금 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서 피선거권 박탈에 야당 대표가 이 의원직 박탈당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법원에서 이런 걸 감안하는 하는 수가 있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원에서 어떤 좀 중요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들, 그리고 또 아예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지금 생각해보면 조국 대표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실형받고서는 법정 구속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 조국 대표를 당시에 법원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후에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로서 지금 저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 판결 받고 그 다음에 교도소 들어갈 것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교도소 들어가서 본인 스쿼트하면서 건강관리하겠다, 이렇게 법을 우습게 보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1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피선거권 박탈되고 민주당에서 434억 원이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인데, 오히려 저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법의 엄중함을 보이는 판결을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통상적으로 그런 걸 많이 감안을 하냐, 그거를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만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법정 구속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고, 제가 예로 든 것이 지금 조국 대표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 실상 2년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네.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검찰에서 구형한 것은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조금 적이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시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강철희 변호사님 말에. 글쎄요, 뭐 법원이 이 판결을 전 겸허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거는 판결 이후에 이걸 대처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하. 지금 워낙 갈등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당 모두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아주 격한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또 검사들이 과한 구형했다면서 뭐 검사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단 그냥 겸허히 또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허.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을 때도 사법부, 법원에 대한 뭐 압박, 법원이 잘못 판결 내렸다면서 하는 것보다는 증거를 보충하고 2심을 항소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좋게 볼 것이지, 이건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판결 나온 이후에 양당 모두 사법부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이 판결이 무죄든 유죄든 오늘 이유가 사실 걱정돼요, 저도. 그죠? 당연히 이제 맞는 말씀이시. 사실 이제 판결이 나면은 뭐 통상적인 어떤 그 보통의 어떤 말씀들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것은 이제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우리 대한민국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것인데, 그만큼 사법 영역에서는 사법 법정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그걸 자꾸 이제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는 국가에 어떤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 2시 30분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현장 화면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반부터 1심 선고가 시작이 되고요. 최종 결과는 4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지방법원 서관, 현관 앞을 비추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법원 입구 도로상에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민간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맞불 집회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법원 주변 아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